첫 번째 1단원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할 텐데 항상 이 영상 보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석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첫 번째 세세포 분열. 이번 단원은 생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생식과 발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체세포 분열을 배워요. 체세포 분열은 뜻은 체세포, 몸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세포가 나누어지는 분열을 말해요. 체세포 분열을 배우기 전에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세포의 크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포의 크기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번 시험 문제에 내가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사각형 정육면체 그림 세 개를 가지고 부피와 건널비 그 다음에 부피분의 건널비 요 숫자들을 쭉 구해보면 왜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한지가 나와요. 나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은 여기서는 건널비를 통해서 6만원을 한 명이 벌고 이곳에서는 24만원을 4명이 벌고 하나, 둘, 셋, 8명이 벌고 이 경우는 96만원을 64명이 번다고 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 경우 한 명이 6만원, 8명이 24만원, 64명이 96만원 벌면 한 명이 가지는 액수는 이 경우가 더 유리하죠? 한 명이 가진 액수. 그것이 바로 부피분의 건널비고 이것을 설명했을 때 한 명이 가진 액수는 세포랑 연결되어서 세포가 필요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필요한 양분, 세포의 덩어리가 필요한 양분이 작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널비 때문에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부피와 관련지어서 많이 받는다. 그래서 세포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들어가겠습니다. 세포의 크기를 먼저 배운 상태에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배웁니다. 세포 분열은 쉽습니다. 세포가 나누어지는 현상입니다. 먼저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포는 핵하고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 안에는 세포의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세포질은 세포가 필요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포의 정보는 사람으로 치면 뇌하고 똑같은 거고 세포가 필요한 물질은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포 하나가 잠시 뒤에 이것이 사라지고 2개가 생길 건데 이 안에는 핵이 있고 이런 세포가 2개로 될 때 여기는 핵을 가지고 여기는 핵이 없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 개가 2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핵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핵을 2개로 만들어내고 세포질은 나눠 가지면 돼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핵과 세포질이니까
가장 먼저 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포질을 나눠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핵이 먼저 핵 분열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포질이 분열한다라고 배웠어요. 이제 세포 분열은 핵이 먼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될 거예요. 그러면 세포 분열의 시간과 관련돼서 보면 먼저 준비를 하겠고 분열을 하겠지요. 세포 분열을 시간과 관련지어서 하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때가 있고 세포가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간기라 말하고 이때를 분열기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가 있고 이 세포가 쭉 시간적으로 이때까지 준비만 합니다. 준비만. 그러니까 요 대부분의 시간이 내가 하얀색으로 막 칠하는 요 시간이 준비만 하니까 간기가 되고요. 간기. 노란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 동안에 준비했던 동그란 놈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분열기가 됩니다. 그러면 간기는 긴 시간이고요. 분열기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간기 때 무슨 일을 할까요? 간기 때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 준비를 풀어서 쓰면 세포, 분열, 준비, 유전, 정보, 복사, 다른 말로 DNA 복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분열기에 분열합니다. 세포 분열을 시간과 관련지어서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간기, 분열기고 여러분들은 분열기에 대해서 줄구장창 다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 DNA를 복사한다. 다른 말로 유전 정보를 복사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는 말이 됩니다.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하고 이제 분열기를 설명해 줄 거예요. 간기는 방금 설명이 끝난 거예요. 시간과 관련돼서 가장 긴 시간이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유전 정보를 복사하는 시기, DNA가 2배가 되는 시기예요. 복사하는 소리는 2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다 지워서 분열기를 보겠습니다. 분열기는 전기랑 중기와 후기와 말기로 나누어지는데 한마디로 세포가 나누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전기 때 관찰되는 것은 염색체가 보인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기 때 관찰되는 것은 한 줄로 보이고 이 한 줄은 중앙에 보입니다.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한 줄로 중앙에 배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추사가 연결됩니다.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것이 보이겠지만 우리들이 관찰한 대부분의 것은 방추사 안 보입니다. 그냥 중기 때는 염색체가 한 줄로 보인다. 이걸로 중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때는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염색체는 사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두 개가 붙어 있었고 요거 하나, 원래 거 하나, 원래 거 이런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이 염색 분체는 언제 만들었냐? 감기 때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염색 분체는 감기 때 뭐해서 만들었냐면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말기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이동된 다음에 핵이 보인다가 되고요. 세포질이 나뉜다가 돼요. 세포질이 나뉘는 방법은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가 틀린데요. 동물의 세포는 동그란 것이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됐다가 두 개로 잘라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식물은 가운데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가 얘가 더 자랐다가 완벽하게 자라서 세포벽으로 돼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나타나고 이 세포판이 세포벽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체세포 분열의 과정이에요. 근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적혀있고 열심히 외운 것은 다른 시기도 아니고 바로 분열기를 배운 거예요. 이 분열기 전에 뭐가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전에 간기가 있으니까 전기 전에는 간기가 되는 거고, 간기 아까 적었습니다. 바로 DNA가 2배가 되는 거. 조금 용어를 쉽게 말하면 유전 정보가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다시 보면, 즉 체세포 분열을 보면 멀쩡한 세포 하나가 있다가 얘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핵을 나누기 위해서 핵에 있는 유전 정보가 복사가 돼요. 복사되는 시기 간기. 복사를 다 해서 준비가 끝났으면 핵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유전 정보가 염색체라고 하는 물질로 나타나요. 나타나서 염색체가 원래 염색체와 복사된 염색체가 붙어 있어서 나타나요. 그게 전기. 나타나는 것이 나눠지기 편하게 가운데 있고, 이게 중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양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후기. 끌려갔으면 얘는 다시 핵으로 바뀔 거고 세포가 나눠지는 시기가 말기가 됩니다. 이게 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하면 말짱한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됐으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나겠죠.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어떻게 말하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결과는 뻔히 압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다세포 생물은 한 마리가 조그만 거에 두 마리로 되는 거죠.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되고 얘가 사라져서 두 개가 되지만 수가 늘어납니다. 즉 자손이 생기는 거. 단세포 생물은 자손이 생긴다고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생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세포 생물, 즉 세포의 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생물은 요만한 세포가 잠시 뒤에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세포 하나가 작은 세포 두 개로 되지만 작은 세포는 다시 분열하는 동안에 커집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커집니다. 즉 얘가 작은 애 두 개가 잠시 뒤에 큰 애 두 개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 하나짜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면 점점
덩치가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즉 여기는 생장, 부피, 덩어리가 커지는 현상이 생기고 아니면 이곳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다시 요놈이 분열해서 두 개 만들고 얘가 분열해서 두 개 만들면 손상된 곳을 보충하죠. 그래서 손상된 곳을 보충하는 보충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한 결과는 단세포 생물은 생장을 한다. 다세포 생물은 생장을 한다. 죄송해요. 단세포 생물은 생식을 한다. 다세포 생물은 생장을 하거나 보충을 한다. 손상된 곳을 보충한다가 체세포 분열의 결과가 됩니다. 이제 관찰합니다. 관찰을 보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첫 번째 과정은 양파를 기른다인데 뿌리를 기릅니다. 뿌리, 특히 끝부분을 기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양파를 기르고 뿌리의 끝부분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이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장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 중이 되죠. 세포 분열 중인 것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서 정지, 다른 말로 고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파를 기르고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에탄올, 술의 주성분입니다. 아세트산을 적당히 섞는데 세 부피 대 한 부피인 액체에 양파의 뿌리 끝 자른 거를 이곳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세포 분열 중에서 멈춰지는 정지 현상, 고정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연화. 오늘 내가 다른 문제집 보니까 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세포가 많이 있는데 양파는 식물이고 식물은 세포벽이 존재해요. 세포벽이 있으면 얘네는 덩어리를 잘 찢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쓰냐? 묽은 염산을 씁니다. 묽은 염산은 55도에서 60도로 약간 끓여서 여기서 5에서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양파의 뿌리 끝이 연하게 되고 아주 물컹물컹하게 된 다음에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연하게 만들고 또 혹은 해리시킨 다음에 양파의 뿌리 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관찰해야 되니까 여기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대강 2mm 정도 되고 잘라낸 것을 이렇게 놓고 이거를 잘게 찢어야 합니다. 잘게 찢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뭉쳐있으면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좀 찢어서 넓게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염색 과정이 필요합니다. 염색 과정. 세포를 맨눈으로 보면 1학년 때 봤던 것들은 대부분 덩어리가 커서 눈에 딱 보이지만 양파의 이런 뿌리 끝은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우리는 염색체를 보고 싶은데 염색체는 다른 거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염색을 시킵니다. 다른 색깔을 입혀요. 어떤 색깔을 입히냐?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것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염색되는 애들은 핵과 염색체만 됩니다. 얘네들만 아세트산 카민은 염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염색을 시키고 슬라이드 글라스 덮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관찰 문제는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고정시키는 작용, 묽은 연산을 끓여서 하는 해리시키는, 연화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염색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약 10분 내지 15분 했는데 마지막 바로 생장을 설명해 줄게요. 생장은 세포가 자라는 걸 말해요. 생장은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어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덩치가 커진 것도 생장이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애가 있는데 이 조그만 애가 사람이 이렇게 큰 어른이 된 것도 생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세포 하나가 덩치가 커지는 거, 얘는 더 이상 커지면 맨 처음에 배웠던 세포는 크면 불리합니다. 작을수록 유리하니까 덩치가 더 커지진 않을 거고 여기서 멈출 텐데 아기는 계속 자랍니다. 잎이 조그만 식물체는 큰 나무로까지 자랍니다. 이 나무 계속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생장 현상에서 이 단세포의 생장과 사람의 생장, 동물의 생장과 식물의 생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 하나가 커지는 생장은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생장은 뭐냐?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와 쥐 한 마리를 비교해 놓고 보면 코끼리의 심장은 매우 크고 쥐의 심장은 작습니다. 근데 심장세포를 보면 코끼리 심장세포나 쥐 심장세포나 크기가 비슷합니다. 심장세포 하나의 크기는 비슷한데 이만한 심장세포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쥐 거, 요만한 심장세포가 무척 많이 있어 이따만큼 모여있으면 코끼리 것이래. 즉 덩치가 큰 생물은 세포의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덩치가 큰 생물은 세포의 수가 많다. 그러면 사람도 생장하고 동물도 생장하고 식물도 생장하는데 식물은 아래로 뿌리가 자라는 현상과 위로 커지는 현상, 또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위로 자라고 아래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장점에서 자란다고 해요. 생장점. 그 중에서 뿌리의 생장은 뿌리끝, 양파의 뿌리끝으로 관찰한 거고, 여기서 부피로 이렇게 양쪽으로 커지는 것은 형성층에서 자란다고 해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년 동안 자라는 식물은 1년 동안 자라고 죽고, 한 3, 4년 자라는 식물은 3, 4년 동안 자라고 죽고, 웬만한 나무들은 수천 년도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된 나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살고, 우리나라도 600년, 1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사람은 혹은 웬만한 동물들은 생장이 일어나서 너무 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 없습니다. 10m 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커봤자 2m, 3m, 기네스북이 올라봤자 2m 좀 넘습니다. 그러면 자라다가 멈춘다는 소리고, 이런 동물의 생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다가 멈출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 스톱이 일어나는데, 자라는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자라고 나중엔 좀 빨리 자랐다가 천천히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S자, 스톱할 때 S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거를 S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해요.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건 기본 과제인데 각 세포 분열 시기를 그 현상을 보고 구별하게 돼 있어요. 이거 꼭 풀어야 되고, 심화 과제에서 세세포 분열에서 모세포는 엄마세포를 말해요. 엄마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수가 같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보라. 답은 유전정보가 복사가 됐고, 복사된 게 나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가 두 개 됐고 두 개를 하나씩 나눠졌으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심화 과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